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놀다 올게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복지관 건의공모지원팀의 강민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회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가족 휴가제란 무엇인지, 두 번째, 개별가족 여행 준비 방법, 세 번째, 돌봄비와 식비 지급 방법, 네 번째, 참여 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다섯 번째 Q&A인데요. Q&A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 왔던 것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답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는 휴식을 지원하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따로 맡기시지 않고 함께 가족 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원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정은 추천을 받았고 11가정은 추첨으로 뽑았는데 현재 13가정 모두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두 개별 가족 여행으로 진행을 해서 이 내용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만 2박 3일 자유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박 3일 이상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일 맞는 건 2박 3일이 저희는 지원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3박 4일, 4박 5일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2박 3일에 대한 영수증만 지원해 드린다는 거. 여행 전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서, 서약서,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 내역서인데 이 세 가지의 서류를 저에게 꼭 제출을 하시고 확정이 된 후에 여행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별도로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해당 양식은 다운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식에 예시가 좀 작성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전년도에 작성하신 분들, 좀 잘 적혀 있는 예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 다르게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일자에는 여행을 가시는 날짜, 내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간다. 그럼 6월 1일부터 6월 3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용자 명에는 그 보호자분이 아닌 그 장애인 당사자분에 대한 성명을 좀 적어주시고 여기서 다 설명하기 좀 길어서 축약을 했는데 1번에서 6번은 이제 서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보호자분 이름 적어주시고 서명 또는 도장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연락 가능한 번호는 그러니까 이 보호자분에 대한 연락 가능한 번호여야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은 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보상받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도 사업을 하면 이제 개별 여행을 갈 때가 있었잖아요. 보호자분들 데리고도 가고, 이용인분들 데리고도 가는데, 그럴 때 저희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당일치기를 가더라도. 혹시나 거기 안에서 뭐 차량에 뭐 대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휴대폰을 뭐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도 여행자 보험 가입 중에 된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약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약간 해보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가입하는 거는 평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그 보험 설계사분한테 부탁드리면 좀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을 거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가입하시고 나서 가입 증명서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제 거기서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 약관이랑 이런 가입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이 제일 깔끔하고요. 안 되시는 분은 이제 팩스로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난 여행자 보험 가입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가입하라고 하지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지침에 여행자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녀와 장애인 자녀와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서 여행을 가세요. 그럼 이분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겠죠? 이 중에 한 명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또 이 자녀의 동생이나 뭐 언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형제가 있어서 나 네 명이서 가는데 난 어차피 지원금은 세 명만 받으니까 세 명만 가입할래라고 하셔도 저희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보험 가입비가 뭐 나이나 뭐 장애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또 보험사 상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만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 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지 않는 금액 안에서 가입하시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가족분은. 그 여행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는 뭐 권고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돌봄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장애인 자녀가 지금 한 분이세요. 거의 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한 분이셨는데 2박 3일 기준으로 돌봄비는 최대 21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돌봄 기간 뭐 시설일 수도 있고 뭐 주야가구 시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친지, 지인, 전문 돌봄인 등에 대한 돌봄비 그리고 당사자 돌봄 캠프비라는 거는 뭐 가족 동반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은 자녀와 동반 여행 시에는 휴직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수증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외할머니가 다른 집에 사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신다 하시면 그 외할머니 분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 사본, 그래서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요. 등본은 왜 필요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안 되고요. 등본은 왜 필요하냐면 같이 이 장애인 자녀분과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같은 집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돌봄비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 그 돌봄비에 관련해서는 그때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당사자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비의 경우에는 신청한 주 돌봄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2박 3일 37만 5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제출된 명단이라 함은 뭐 참여자분들 이름을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휴식비를 지원해드리는 건데 휴식비는 필요한 여행 비용, 숙박, 유류, 식사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 서 지원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뒤편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가 엄마, 아빠, 내 자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가실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획이 변동이 돼서 내가 다른 가족과 함께 같이 가고 싶다. 이 장애인 자녀와 혈연 관계인 가족이라면 상관없어요. 그 평상시에 돌봄을 해주셨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획서도 그렇고 신청서도 그렇고 다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저한테 반드시 서류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그때 또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뭐 등본일 수도 있고 어떤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명단이 바뀔 때는 제가 임의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거점복지관에 그 명단을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만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급 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 가족 여행 보고서인데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아까 계획서 쓰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계획서에는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 뭐 6월 1일부터 3일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여행을 뭐 다음 주에 가게 됐다, 다른 날짜에 가게 됐다, 뭐 장소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보고서와 계획서 내용이 안 맞잖아요. 애초에 계획서를 다시 보내셨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여행 계획이 달라지실 경우에는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돌봄 제공자라고 칸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동반 여행 시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 자녀와 함께 여행 갈 때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칸은. 그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데 이것도 작년에 잘 쓰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쓰신 거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은 그 세로로 찍으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그 첨부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로 사진으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제 이메일로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팩스는 좀 어렵잖아요. 팩스일 경우에는 뭐 붙여서 이제 보내주시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팩스는 흑백이라서 얼굴 구분이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녀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랑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인데 이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걸 이제 차후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진행하는 사업에 또 참고를 할 거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 꼭 참여를 해주셔서 다음에 가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휴대폰으로 이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비 지급 불가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행 가시기 전에 문자로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지급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술이 관련된 가게들 안 되고요. 유흥업소, 그리고 위생, 미용실, 뭐 사우나, 마사지샵 이런 것들 안 되고요. 레저, 그리고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그리고 기타 성인용품 총포점 이런 데 안 되는데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어디 보조국으로 골프장에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 뭐 팁을 드리자면은 뭐 숙박비가 제일 좀 클 것 같아요. 뭐 호텔을 가시거나 펜션도 요새 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이 제일 좀 그게 클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주유비 그리고 뭐 식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많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전한 레저 업종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뭐 자전거를 대여한다거나 뭐 뮤직, 레일바이크 등 뭐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뭐 입장권도 되겠죠. 뭐 미술관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내가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에 간다 그러면 입장권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지급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가 불가한 물품은 주류, 담배, 화투 그리고 여행에서 즉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뭐 기념품, 선물 세트, 여기서 패키지라고 하면 뭐 숙박권을 미리 끊는다거나 아니면 여행 상품을 미리 끊어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식사비 청구 시 주류 포함 영수증은 불가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부대찌개를 먹고 내가 5천 원짜리 맥주 한 병을 시켰다. 그럼 5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만 5천 원 그 영수증 주고 5만 원만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수증 자체에는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영수증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게에 가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주류를 시키실 거면 주류랑 이 음식이랑 따로따로 결제를 할 거고 그 따로따로 영수증을 달라. 근데 간혹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은 한 번에 카드는 다르게 쓰더라도 영수증은 같은 한 장으로만 나온다고 하시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그 가게 그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이제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주유한 영수증인데요. 뭐 경유를 주유하고 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카드 번호랑 뭐 승인 번호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어디 가게인지는 나와 있는데 주소도 없고 상호 뭐 이런 대표번호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품목하고 단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영수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밑에 말한 것처럼 카드 내역이 들어가야겠죠. 여기 보면 총 금액만 나와 있어요. 6만 원. 고양수산이라는 곳인데 그러면 뭐 횟집이겠죠. 그럼 식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이렇게 자세하게 품목이나 단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주류를 구입을 하신 건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품목하고 단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게는 이 영수증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주시는데요. 간이 영수증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호명요, 사업자, 뭐 소재지 이런 내용 도장. 특히 도장이 없으면 영수증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영수증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간이 영수증을 쓰지 않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품목, 단가, 수량, 금액, 매출 전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영수증이 제일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자 명의로 결제된 영수증만 인정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여행을 가시는데 다른 이제 뭐 자녀분이 뭐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시니까 가셔서 마음껏 돈 쓰세요 하시면서 본인 카드를 주신다. 그 카드로 결제된 거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여행은 참여자 하겠다고 그 신청서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분만 그분의 명의로 된 영수증만 인정이 돼요. 그 영수증에 보면 아까도 카드 번호랑 이제 일련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면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보통 카드 번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지류이기 때문에 변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잉크가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묻어서 지워져서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잉크가 날아가서 글씨가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받으셨을 때 바로바로 사진을 찍으셔서 남겨주시면 혹여나 이제 저희가 확인을 2차로 해야 되는 경우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 장씩 영수증당 그렇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을 종료한 후에는 개별 여행 보고서와 영수증 원본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원본이라 하면 그 가게에서 처음에 받았던 그 원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사본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사진 찍었으니까 이 사진으로 내가 출력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이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본으로만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 이거 사진을 남겨달라는 거는 대조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면 대조를 할 수가 없겠죠. 주의사항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불가 항목은 지출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영수증 분실 및 훼손 등의 경우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당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종산 과정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여행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뭐 예방수칙에 대해서 뭐 손을 잘 씻으시고 좀 감염에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런 장소를 피한다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뭐 이거는 뭐 권고사항인데요. 여행을 가시기 전에 한번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다녀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 이게 검사를 저희는 이제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은 자주자주 되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이 뭐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더라도 검사 결과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좀 직전에 검사를 받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잘 하셔서 예, 그런 안전하고 건강하게 휴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여행 중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책임을 들여드릴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거는 가족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을 이제 간추려놓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반 여행 가능하고요. 돌봄비를 이제 여행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돌봄비가 와 여행비는 이제 휴식비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휴식비를 내 자녀가 휴식을 하기 때문에 휴식비만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돌봄비는 21만 원이고 여행비는 1인당 이제 37만 5천 원이잖아요.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 돌봄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여행을 가시더라도 돌봄비 21만 원으로 지원받는다는 거.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도 괜찮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장에도 자녀가 있어서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 4인 가족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가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수증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뭐, 그 서류가 있으면, 뒷대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8명도 이제 야외, 외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6월부터 또 10월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여행을 가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1명, 장애인 자녀 1명. 이렇게 하면 58만 5천 원이죠. 21만 원, 37만 5천 원. 보호자 2명, 장애인 자녀 1명 하면 96만 원이에요. 이게 한 가정당 최대로 지원해드리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원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남은 잔액을 저희가 돌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수증이 100만 원 다 합산을 하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 영수증이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96만 원 최대 금액까지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95만 원어치 영수증밖에 없어요 하면 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잔액으로 남아서 대기자분한테 그 금액들이 모여서 합산된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0원, 10원 이렇게 맞추시기 어려우시니까 뭐 오버해서 뭐 쓰시는 게 조금 더 완벽하게 지원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도 궁금한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저도 문의를 드려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벌써 전화를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이것까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혀 마음 불편해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저도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번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고, 저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면 저도
친절하게 최대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휴식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원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